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의 흐름이 참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애플 사용 금지를 확대하면서 미국 증시를 직접적으로 압박했고, 반면 비트코인은 나름 의미 있는 반등세를 확인해줬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다우가 소폭 상승한 반면 나스닥과 S&P 500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무엇보다 애플 주가가 3% 급락을 하면서 이틀 연속 하락세를 확인해준 것이 증시를 압박했습니다. 이틀 동안 사라진 애플의 시총이 무려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70조 원이 공중분해됐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게 중국발 충격이라는 건데, 중국 당국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영기업, 정부 관련 단체 직원들에게도 아이폰 사용 금지령을 내린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활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도 더해졌습니다. 실업수당이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기초 체력이 강하다. 근데 여기에다가 달러 강세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9월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은 92%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26,000달러를 시원하게 뚫어줬는데,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더해진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무려 JP모건입니다. 미국 최대 은행이자 세력급 자본으로 불리는 JP모건이 예금 기반 토큰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라며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힌 겁니다. 이미 오닉스라는 자체적인 블록체인 부문을 통해서 리플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국경 간 송금 혁신을 자체적으로 아주 잘 구현하고 있는 곳이 바로 JP모건인데, 지금까지 내부 송금 결제를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했다라면 이제 고객의 예금을 디지털화해서 송금 결제에 활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역시 투자 시장에서는 세력들의 큰 그림을 알아야 당하지 않는다, 버틸 수 있다, 이런 부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JP모건이 골리앗이라면 골리앗에 대항하는 경쟁 구도를 가진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 단연 리플입니다. 물론 이 둘 사이가 다윗과 골리앗처럼 누굴 하나 죽여야 하는 관계가 될지, 아니면 상호 운용성 강화를 통해서 적절히 서로 시너지를 내게 될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JP모건이 리플을 죽이기 위해서 죽자고 달려들진 않을 것 같기도 한데, 리플이 결국엔 아마존, 구글, 애플만큼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런 평 요즘에 많이 자주 이어지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흥미돋게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즘 크립토 커스터디 이슈는 암호화폐 업계 전반의 화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사고가 나기 때문인데, 그래서 중장기 대응 전략을 추구하는 경우 일부 물량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일부 물량은 내가 직접 내 금고에 보관을 하면서 리스크를 분산 관리하는 게 좀 더 속편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센트 월렛에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면 내가 직접 관리를 한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물량을 보관하실 경우에는 트래블룰로 인해서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점들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애플 충격파를 흡수하면서 하방 압력을 받아야 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은 소폭 하락했고 다우만 살짝 반등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당국이 공무원에 이어서 국영기업, 정부 관련 단체 직원들에게도 아이폰 사용 금지령을 내린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애플은 3% 가까이 급락하는 등 이틀 연속 하락세를 겪어야 했고, 이틀 동안 무려 2천억 달러, 269조 원 수준이 사라졌습니다. 중국의 아이폰 금지령은 다분히 미국의 기술 제재에 대한 맞불 전략 대응이 강합니다. 미국이 화웨이와 틱톡 사용을 제재하는 것과 비슷한 배경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해외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사이버 보안 안정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중국 이외 지역에서 정보가 국경을 넘어오는 것을 완전 차단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건 미국 정부가 2019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내걸면서 화웨이를 제재 대상에 올린 것과 또 틱톡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것과 비슷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중국발 악재로 애플이 타격을 받으면서 증시는 하방 압력을 견뎌내야 했지만 미국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활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도 추가됐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데이터를 보면 실업수당을 청구한 미국인은 21만 6천 건 감소해서 2월 이후 최저치를 확인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니 뭐니 난리여도 미국 경기가 여전히 활황이라는 점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여기에 최근 눈에 띄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 인덱스 상황도 미국 경제가 여전히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는 조금은 더 강하다라는 점을 느끼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단기적인 최대 화두는 9월 FOMC에서의 금리 결정입니다. 일단 9월은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9월 동결 가능성이 92%, 9월 동결에 이어서 11월에도 동결할 가능성은 55.5%, 9월 동결 이후에 11월에는 인상할 가능성이 41%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댈러스 연은 총재 로리 로건이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9월에 금리 인상을 건너뛰는 것이 적절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건너뛰는 것이 중단을 의미하진 않는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킵이 스탑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추가 금리 인상은 데이터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단행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모처럼 26,000달러를 시원하게 뚫어줬습니다. JP모건 이슈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대로 28,000달러를 향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여러 쇼쟁이들이 강조하고 있는 23,000달러를 한번 다녀오게 될지 여러모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5포인트 오른 46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살짝 반등해주면서 49.5% 주변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을 깜짝 반등하게 만든 나름의 호재성 재료 역할을 해준 배경으로는 JP모건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JP모건이 밝힌 내용부터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국경 간 결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금 기반 토큰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기본 인프라 개발은 완료했고 미국 규제 당국 승인 없이는 토큰 발행 등을 진행할 수가 없다.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1년 안에 기업 고객 대상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JP모건이 개발 중인 토큰은 고객의 예금을 디지털 자산화한 것으로 송금이나 결제 등에도 활용하게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JP모건도 이제 블록체인 영역으로 곧장 직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JP모건은 블록체인 송금 결제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JP모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경 간 송금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워낙 큰 돈이 글로벌하게 오가는 곳이다 보니까 실시간 공짜 수수료를 구현하기 위해서 직접 블록체인 송금망을 만들어 버린 것이고 리플의 XRP처럼 브릿지 커런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JPM 코인입니다. 국경 간 송금 결제 혁신과 관련해서 JP모건이 지금 구현하고 있는 기술력은 리플 레저와 비롯해서 거대 양대 산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건 2021년 7월 미국 의회 조사국 CRS가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세계 금융송금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는 변화하고 있는 국경 간 송금 시스템의 현황과 비전에 대한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이 리포트에서 송금 혁신 사례로 가장 먼저 거론되고 있는 것은 반갑게도 리플이고 또 하나가 바로 JP모건입니다. JP모건은 이미 2017년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 간 정보 네트워크 IIN을 런칭했고 이게 2020년 10월에 링크로 리브랜딩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이미 4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의회 조사국은 리플과 링크 같은 국경 간 송금 시스템은 현행 스위프트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점도 함께 명시했습니다.
JP모건의 블록체인 혁신 계획이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진행돼 오다가 이번에 이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예금 기반 토큰까지 출시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이건 본격적인 블록체인 시대, 나아가서 메타버스 시대까지 염두에 두고 미래 먹거리 전략을 착착 구축하고 있는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암튼 돈귀신들이 무섭긴 정말 무섭습니다. JP모건이 리플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블록체인, 송금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JP모건과 리플을 동등한 경쟁 위치에서 바라보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있습니다. JP모건은 전 세계 자본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국 최고 은행이고 리플은 아직 상장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핀테크 스타트업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리플이 가진 기술력이 워낙 혁신적이어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종종 리플과 JP모건을 다윗과 골리앗으로 비유하기도 하는데 사실 블록체인 기반의 송금 시스템의 핵심 중 하나는 상호 운용성이기 때문에 이들의 경쟁 구도는 누구 하나 죽여야 정리가 되는 싸움이라기보다 서로 상호 운용성을 높여가면서 나름의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어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주면서 리플 XRP 역시 다시 0.5달러 위로 올라서졌습니다.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0.52달러 지지를 확인해 줘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0.56달러 정도까지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0.5달러 밑으로 빠지고 이런 상황이 유지될 경우에는 0.41달러 폭락 가능성까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단기적인 XRP 시세 흐름은 참 아쉽게 느껴지지만 리플을 초창기 빅테크들과 비교하는 분석들 최근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반갑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나름 유명세가 좀 있는 자산 관리자 클라이브 톰슨이 밝힌 내용인데 간단히 정리를 하면 리플이 아마존과 구글, 애플 같은 주요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양반은 결국 소송 리스크가 잘 정리돼야 리플의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할 거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는데 SEC가 중간 항소 신청을 했지만 결국에는 리플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함께 인터뷰를 진행한 블랙스완 캐피털의 반델 알자라의 경우에도 결제 네트워크와 XRP가 계속 존재할 것이고 모든 은행들이 미래에 이걸 채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정리하면 많은 은행들이 XRP를 채택하고 상품시장, 파생상품시장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 형성이 잘 되고 이들의 교환, 판매 과정에서 XRP가 브릿지 커런시 역할을 아주 잘 수행해주는 그런 상황이 미래 어느 순간 펼쳐진다라면 그러면 결국 리플도 구글, 애플, 아마존 같은 빅테크의 반열에 올라서게 될 것이다. 이런 아주 호전적인 멘트를 지금 날리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 최근에는 린다 존스가 XRP를 초창기 빅테크 주식과 비교해서 관심받기도 했습니다. 이 양반은 이번 하락장에서 XRP를 매도하는 것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초창기 주식을 매도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계속 홀딩해야 한다라고 권유했습니다. 이 양반은 2025년까지 14조 5천억 달러 자금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노던 트러스트 최근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이같이 주장을 했었는데 우린 지금 디지털 자산 시대 초창기에 있다. 만일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주식처럼 될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라면 이런 주식을 급하게 매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XRP를 이들 빅테크 초기 주식 상황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정말 아주 많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리플의 최대 스폰서이면서 여전히 가장 많은 외부 투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본 SBI가 XRP를 기반으로 한 국제 송금 서비스를 필리핀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순차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SBI그룹은 국제 송금 서비스 사업을 전담하는 자회사 SBI 레밋과 SBI 리플 아시아가 제휴를 맺고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은행 계좌와 연동되는 XRP 기반의 국제 송금 서비스가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해당 국가들은 은행 계좌를 통한 국제 송금 비중이 높아서 앞으로 XRP 국제 송금 솔루션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SBI의 회장이면서 리플 빠돌이기도 한 요시타카 기타오 회장은 지난 2019년 아주 흥미로운 멘트를 제시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2025년까지 일본의 많은 은행들이 XRP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을 세웠다라며 XRP는 암호화폐 가운데 최고의 자산이다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은행들이 리플레저의 기술력을 활용해서 송금 결제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서 XRP를 자발적으로 채택하게 되고 SBI가 나서서 이렇게 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은행들 계좌가 XRP와 연동되게 만들고 있는 상황, 이제 시작점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리플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좀 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